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랑입니다. 오늘부터는 약선 요리의 재료가 되어지는 약선 재료들을 공부하는 약선 본초학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선 본초학에서는 그 약선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한 성질들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효능들, 그리고 그 식재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생태 환경 속에서 자랐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재료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음식들, 어떤 요리들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선 재료들이 수없는 재료들이 있지만은 결국에 그 성질대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성질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차가운 성질과 따뜻한 성질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차갑다, 따뜻하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주목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 약선 본초와 그 약선 재료의 특성들을 공부하시는데, 그리고 활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렇게 우리의 약선 재료들이 이제 자라고 있는 환경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딱히 이렇게 뭐 정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편의상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평온한 그 평지는 아니지만 이 어, 산과 그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이 장면을 어,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이런 양지 바른 곳이 이제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상부이긴 하지만 음지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지하부인 이곳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지에 또 지하부인, 이렇게 네 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첫 번째 남아 있었던 이 양지 바른 부위에는 어떤 성질의 그 약선 재료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음양학적으로 보게 되질 때, 이 양지 바른 곳은 따뜻한 장소입니다. 따뜻하거나 뜨겁거나 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따뜻하고 뜨거운 것과 함께 같이 공존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조화를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식재료로 한다면, 뜨거운 곳에 음양의 조화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시원한 거나 차가운 재료가 여기에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차가운 재료가 여기서 자랄 수가 있겠고, 또 여기보다는 덜 따뜻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음지 바른 곳에, 음지의 땅 위라고 한다면 시원한 재료들이 자라겠고, 땅 밑에는 따뜻하거나 뜨거운 재료가 이렇게 자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단 이 부분은 꼭 전 세계의 모든 식재료가 자라고 있는 환경에 다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어요. 일단은 온대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번 구상을 해본 거고요. 온대 지방에. 그리고 온대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봄과 여름을 보았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가을과 겨울은 이제 또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을로 가면 지상 부위가 조금 더 시원해지게 되고 땅속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재료 부분도 이제 그 방향이 위에가 따뜻해지고 밑에가 차가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위가 뜨거워지게 되고 밑에가 차가워지게 되어지는 시원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이 상태만 그대로 가지고 맞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맞아요. 그러나 한대지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겠죠. 한대지방은 땅속이 훨씬 따뜻하고 지상 부위가 훨씬 더 차갑기 때문에 지상 부위에 있는 식재료들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지하 부위에 있는 그 식재료들이 그 지하 부위에 있는 재료들이 이제 시원한 성질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식재료들은 그 환경과 조화를 맞추면서 잘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조화를 맞추지 못하게 되어지면 잘 자라지 못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말라서 죽든지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요. 사람들이야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가고 따뜻하면 추운 데로 가지만 식물 같은 경우는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잘 자라면 잘 자라는 거고 못 자라면 거기서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식재료들이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환경과 잘 조화와 균형을 맞추면서 잘 자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식재료는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으로 나눠지는데 이 식재료는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들이 결국에는 생태 환경과 맞추면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좋아하는 거냐, 햇빛을 싫어하는 거냐, 시원한 것을 좋아하느냐, 차가운 것을 좋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식재료의 성질도 역시 같이 파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가 식재료를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어졌을 때 음적인 식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음적인 식재료들은 주로 햇빛을 좋아한다. 그러겠죠. 양적인 식재료들은 햇빛을 싫어한다. 햇빛을 등진다든지 햇빛이 없는 곳으로 있겠죠. 그러나 음적인 식재료들은 햇빛을 향하여 있고 햇빛에 노출된 그런 부분, 따뜻한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량, 원륜, 이렇게 한량, 원율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생태 환경에 따라서 이 약선 재료들을 조금 더 구분을 시켜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햇빛에 노출된 지역에 있는 이런 식재료들과 그 다음에 그늘 속에 있는 이런 식재료들,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식재료들, 그 다음에 그늘의 땅 속에 있는 식재료들이 이렇게 크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참 특징적으로 한번 이게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대다수로 먹고 있는 식재료들이 바로 여기 이 공간에 놓여 있는 것들이 가장 많더라. 이게 참 재미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먹는 식재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을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장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햇빛과 동조해서 자라고 있는 식재료들을 가장 많이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햇빛에 있는 부분에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음지에 땅 위에 있는 거.
것을 이렇게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섭취를 많이 한다고는 가장 적게 섭취하고 있는 부분이 땅 속이면서도 음지 속에서 그것들을 가장 많이 섭취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재료들이 가장 따뜻하고 차갑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원한 재료들이고, 여기가 따뜻한 재료고, 여기가 뜨거운 재료들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론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다 이해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이 재료는 과연 이 구역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1구역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2구역에 있는 거냐, 3구역에 있느냐, 4구역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구역에 있든지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 네 번째 구역이 있는 이런 생태 환경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게 되어지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이 도표를 보시며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구역이 이제 바로 이 평성구역 아니겠어요? 이 평성구역이랬다죠. 이 그 햇빛에 노출된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면 차가운 성질의 것들을 어찌 본다면 가장 많이 먹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에 대비해서 그러면 사람의 몸은 주로 열증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대변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본다 한다면은 현대인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사람의 몸이 따뜻하면 또 시원한 것과 조화를 맞추면서 잘 자라간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이제 자연적인 상태로만 봤을 때는 이런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가공식품들 너무 먹다 보니까 과연 이 자연적인 상태, 이 상태로 음식을 먹고 있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이 부분 형태로 음식을 먹고 있다고는 가공식품을 통해 가지고 거의 음식을 열을 가해서 뭐 기름에 튀겨서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 하다 보니까 차가운 기운이 거의 사라진 뜨거운 기운들의 음식들을 섭취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염증이나 열에 관련된 질병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한량한 이 식재료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겠다. 자연 상태, 그 상태 형태로, 원재료의 형태로 섭취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약선 재료를 생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4개의 기운입니다. 사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악이는 바로 이제 성질과 마찬가지죠. 사람에도 그 성질이 있죠. 그 성질대로 살고 성질을 부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이 약선 재료도 바로 이 4개의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선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기는 한량온열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한량온열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한량온열을 이렇게 하고 평성으로도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나가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약선 재료의 성질이 필요하냐, 한량 온열을 나누는 게 이렇게 필요하냐? 이 사람이 먹어야 되고, 또 사람의 건강을 증진하면서 질병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재료를 그렇게
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그러면 결국에는 차가운 사람과 뜨거운 사람과 따뜻하고 시원한 사람을 이렇게 딱 집어서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증상의 상태라든지 몸의 상태는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 잡거든요. 몸에 열이 있네, 몸이 차갑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는 차가운 것을 음식을 먹이게 되어지면 더 차가워질 수가 있고, 몸이 뜨거운 상태인데 뜨거운 것을 먹게 되어지면 또 역시 그 열이 더 치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기운을 파악하는, 한량 온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식재료도 역시 한량 온열을 파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황제내경에서도 말합니다. 한자 열지, 열자 한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한량한 질병에는 온열성의 질병에는 한량성 식품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약선 재료에서도 성질이 중요하고, 사람의 몸의 상태, 증상과 징후를 볼 때도, 질병의 상태를 보더라도 바로 한량 온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약선 재료를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이 성질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량한 약선 재료들을 쭉 보게 되어지게 되면, 뭐 율무에서부터 메밀, 조, 밀, 보리, 뭐 이렇게 쭉 있어서 녹차 이르기까지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량한 이러한 식재료들은 어떤 작용을 하냐, 이 열을 내리는 그런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열을 내리는 청열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화작용, 불을 끄는 작용, 그 다음에 해독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해독한 역할들을 통해 가지고 큰 열과 갈증을 없애고 없애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몸의 증상으로 봤을 때는 얼굴색이 이제 붉거나, 그 다음에 눈이 붉을 때, 그 다음에 맥으로는 이제 홍상맥을 이제 보이면서 양증이나 열증이 있게 되질 때는 이러한 바로 한량한 식재료들을 사용을 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뜨겁고 따뜻한 약선 재료들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뭐 이 찹쌀에서부터 소회양까지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온열한 따뜻한 식재료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안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 다음에 양기를 보충하면서 차가운 것을 흩어지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을 따뜻하게 하고 양기를 보조하면서 차가운 것을 흩어지게 하는 그 능력으로 사지가 차가운 거, 추위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을 해결을 하고, 얼굴색이 창백하면서 대변이 맑고 풀어져서 나오는 그런 증상. 그 다음에 여기에 보는 듯이 맥이 약하면서 음증과 한증을 보이게 되질 때 식재료는 이 따뜻한 식재료들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식재료를 사용한다. 참 재미난 부분인데요. 일단은 따뜻한 식재료로 몸의 차가운 증상을 바꾸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식재료로 몸의 뜨거운 증상들을 해결하는, 이러한 것이 일단은 우리 약선 재료의 성질들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이한 약선 재료가 있겠는데요. 이 평이한 약선 식재료는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는 이제 식품의 성질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로, 주로 이제
평화하며 보호하는 작용을 하므로 양생약물이나 약선식품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몸의 증상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특별히 이제 몸을 이렇게 뜨거운 것을 내려줘야 되고, 차가우면 차가운 것을 이제 기운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평이한 식재료 같은 경우는 올릴 필요도 없고 내릴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몸을 보호하거나 몸을 평이하게 하면서 건강을 증진하면서 질병을 예방하는 이런 차원의 부분으로 일반적인 식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성 음식들을 주로 보게 되면 쌀이나 금정콩, 귀리, 흑계, 옥수수, 황대두, 완두, 검정콩, 백편두, 잠두, 땅콩, 해바라기씨, 단호박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죠. 엄나무에서 꿀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평이하다 앞에서 말씀드린 따뜻한 그리고 뜨거운 식재료다, 그 다음에 차갑고 시원한 식재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절대적 차가움이나 절대적 시원함, 절대적 뜨거움이나 절대적 따뜻함, 절대적으로 평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상대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식재료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평성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차가운 것으로 움직일 수 있고 따뜻하게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한량 온열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평성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상태에서 또 열성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음양의 관점에서 상대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선 기초 이론에서 이제 그러한 응용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차츰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강론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하나 식재료들을 놓고 이 상황이, 이 식재료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또 저런 상황에서는 또 저렇게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선 재료는 또한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태 환경에 따라서 한량 온율로도 나누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차가운 성질의 것들은 따뜻한 성질과 조화를 이루고, 따뜻한 성질의 것들은 또 차가운 것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잡아져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장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식물의 부위별로 서로 연관관계가 놓여진 것을 우리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금수. 이 목화토금수가 되어 있고, 예전에는 이 약선 재료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 당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이장보장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이제 동물의 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심장이 안 좋으면 동물의 심장, 비장, 폐장, 대장 이렇게 신장 이렇게 안 좋게 되면 동물의 장기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동물의 장기뿐만 아니라 그러면 식물에서도 똑같이 간과 담에 해당되는 부위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실질적으로 식물에서 간과 담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줄기와 가지, 덩굴 이런 가시 껍질이 있었고, 심장과 소장 역할을 하는 것을 식물체에서 찾아봤더니 바로 이파리더라. 그리고 비장과 위장은 꽃이었고, 폐장과 대장은 열매, 그 다음에 신장과 방광은 바로 이제 씨앗과 뿌리, 수액 같은 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약선 식재료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식물의 부위들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어떤 식재료가 어디에 좋더라라고 하는 효능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식물의 부위를 공부를 어느 정도 주지를 하는 상황에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 부위가 안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진단을 통해서 많이들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간과 담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어, 간과 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식물에서 줄기와 가지와 덩굴이니까 이 건강한 줄기와 가지, 덩굴, 가지를 빌려서 간담에 도움을 주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심장과 소장이 하는 역할들과 비슷한 것이 식물체에서는 입에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이 이파리에서. 그래서 혈관계나 심장에 관련된 혈액순환에 관련된 부분들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 한다면 그러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식물체의 이파리 부분을 잘 섭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과 소장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비장과 위장은 꽃이고 그 다음에 폐에 대는 열매고 그 다음에 신장과 방광은 씨앗과 뿌리, 이 수액이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선 재료를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한량 온열에 대한 부분을 보았고, 또 부위별로 봤는데 약선 재료에 대한 이번에는 이 맛을 가지고 한번 보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맛은 5, 2로 나누죠. 5가지의 맛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이 식물의 오미는 인체의 오장육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제내경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신맛은 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쓴맛은 심장으로 들어가고 단맛은 비장으로, 매운맛은 폐장으로, 짠맛은 신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맛으로 들어가는 어, 그 녹황색 채소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간으로 들어가면 신맛이 나게 되어지고 적색을 띠고 있는 쓴맛들은 심장으로 그 다음에 단맛을 들이고 있는 황색은 이제 비장과 위장으로 그 다음에 백색을 띠고 있는 매운맛은 바로 이제 폐장과 대장으로 그 다음에 검정색을 띠고 있는 짠맛은 신장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미는 바로 장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준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체가 건강하려면 양생을 좋아해야 하고 약을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 약 기운이 한쪽에 치우치면 오장의 기운이 조화롭지 못하게 되어 쉽게 위로부터 병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무릇 기운을 섭취하는 방법은 음식으로 생존하지 않는 경우가 없건만 음식에 성패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은 날마다 먹으면서 인식하지 못하며 물과 불 같은 위험이 눈앞에 닥쳐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동이 범기라고 하는 부분에 편작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깃들어 사는 것이 몸이요, 화기를 어지럽히는 것이 병이요, 번독을 다스리는 것이 약이요, 목숨을 구해주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의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몸을 편안하게 하려면 음식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병을 구제하려면 반드시 약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음식은 나쁜 것을 배척하고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즐겁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혈기를 폭독해 한다. 만약 음식을 이용해서 병을 바로잡고 정신을 평온히 하면서 질병을 제거한다면 아주 이건 솜씨가 좋은 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병장수는 양생술에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원은 당연히 먼저 병의 근원을 살펴서 이해해야 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알아서 음식으로 다스려야 된다. 음식으로 다스려야 된다. 음식으로 병을 다스려도 낫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평의 이 양이가 말하기를 음식이 다양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다양하면 간혹 충돌하는 것이 있고 충돌이 있으면 간혹 몸이 상하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 혹시 당시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오랫동안 쌓이면 사람에게 질병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차려놓고 먹는 것은 이제 그 몸에 부담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또 그 한편으로는 다양하게 먹으니까 좋을 것만을 생각하는데 현대 영양학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각각의 음식들을 소화를 해내려고 하게 되면 각각 분비되는 그 효소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일식 3찬 정도의 수준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그런 영양 균형비가 어느 정도 맞으면 참 좋지 않나. 간편하면서도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래서 밥, 국, 김치, 그 다음에 3찬 정도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균형을 맞추는 데도 가장 좋고. 근데 거기에 막 반찬이 10가지, 20가지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육식과 채식과 육고기도 그냥 막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다 보면은 결국에는 합해지는 조화 균형보다는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종류가 많은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뷔페 같은 부분이 꼭 내가 먹을 것만 골라서 먹을 수 있다 한다면, 그래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건데, 이제 뭐 본전 뽑기 위해서 막 그냥 막 2시간, 3시간 동안 먹기 시작하게 되면 먹을 때는 기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먹고 나서는 그렇게 좋은 그런 대처 방법은 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고평의 왕이가 말하기를 음식이 다양하면 안 된다 하였다. 다양하면 간혹 충돌하는 것이 있고 충돌이 있으면 간혹 무별상하는 경우가 생긴다. 혹시 당시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오랫동안 쌓이면 사람에게 질병이 된다. 이제는 못 먹고 못 살 때는 음식이 없으니까 그냥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하니까 음식이 막 넘치는 거거든요. 넘치는 상황에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질병은 질병의 잠재적인 요인들을 지니게 되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니까 이건 참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몸에 질병이 많은 까닭은 모두 봄과 여름에 차가운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절에 잘 따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황제가 말하기를 5가지의 맛이 입으로 들어오면 각각 목적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병이 생긴다. 지나치게 먹으면 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부족하게 먹게 되어지도 이제 병이 생기기 때문에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먹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그 계절에 순응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계절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봄에는 신맛이 넘침으로 단맛과 구수한 맛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여름에는 이제 쓴맛이 넘치니까 쓴맛은 줄이고 이제 매운맛과 이제 짠맛은 좀 먹어주라 이렇게 하면서 계절에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오미를 균형 있게 그 계절에 맞게 환경에 맞게 섭취를 해나가는 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도 말하기를 신맛은 힘줄을 향해 가며 많이 먹게 되면 옹패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을 때, 소유가 되다가 신맛이 위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기운이 잘 통하지 않아서 성질이 수렴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또 짠맛이 절로 들어가서 이것은 뭐 갈증이 나게 되면 무슨 이유냐라고 할 때 또 역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매운맛은 기에 들어가고 매운맛을 많이 먹으면 성내게 되는데 이건 또 왜 그러느냐. 쓴맛이 뼈로 들어가고 쓴맛을 많이 먹으면 구토하게 되는데 이건 또 왜 그러냐라고 이제 계속 그 황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또 단맛이 기육으로 근육과 고기로 들어가게 되면 살로 들어가게 되면 많이 먹으면 속이 메스껍게 되는데 이건 또 어떤 일이냐라고 할 때 기백이 또 대답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황제가 또 다시 묻습니다. 곡식의 오미가 주장되는 것이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백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릇 바람을 먹는 존재는 영험하고 가볍게 움직입니다. 기운을 먹는 존재는 조화롭고 고요하면서 오래 살지요. 곡식을 먹는 존재는 지혜가 있지만 정신을 피곤하게 하고 풀을 먹는 존재는 어리석어 힘을 많이 있어야 합니다. 고기를 먹는 존재는 용맹하지만 화가 많이 있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의 어떤 식재료를 먹느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몸의 상황들이 서로 이렇게 달리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든다. 먹는 음식이 곧 나의 지금 현재의 정서적인 상태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런 것과 대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소문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간장과 간장과 청색은 단맛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맵쌀, 소고기, 대추, 아욱은 모두 단맛이라고 했고 심장은 적색으로서 신맛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팥, 개고기, 자주, 부추 이렇게 신맛을 이야기합니다. 폐장은 흰색으로 쓴맛을 먹어야 된다. 근데 폐장과 이 흰색의 베일에서는 매운맛이거든요. 매운맛인데 쓴맛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장과 황색은 단맛이에요. 근데 짠맛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장과 흑색은 짠맛인데 매운맛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계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에는 단맛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맵쌀, 이 소고기, 대추, 아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간장병에는 참깨, 개고기, 자두, 부추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심장이 먹어야 될 이 음식으로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이 내용을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익혀가지고 하다가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상황과 상대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음식이 섭취되어지고 그것들이 각각의 다른 효능들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선 본초학을 공부하시면서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오장병을 오미로 치료하는 방법이 또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간은 뻣뻣해지는 것을 싫어하므로 급히 단맛을 먹어 이완시키고 펼쳐지는 것을 좋아하므로 급히 매운맛을 먹어서 펼치며 신맛으로 사해주고 바람을 쐬지 말아야 된다. 오장병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심장은 이완하는 것을 싫어하므로 급히 신맛을 먹어 숙식시키고 연한 것을 좋아하므로 급히 짠맛을 먹어 연하게 하고 단맛을 사해주고 따뜻하게 먹고 두껍게 입는 것을 금해야 된다. 비장은 습기를 싫어하므로 급히 쓴맛을 먹어 마르게 하고 이완되는 것을 좋아하므로 급히 단맛을 먹어서 이완시키며 쓴맛으로 사해주고 따뜻하거나 배부르게 먹는 것과 습한 것에 머무르는 것을 젖은 옷을 금해야 한다. 폐는 기운이 치밀어 숨이 차는 것을 싫어하므로 급히 쓴맛을 먹어 배설시키고 기운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좋아하므로 급히 신맛을 먹어 수렴시켜야 된다. 매운맛으로 사해주고 찬 음식을 먹거나 옷을 얇게 입지 말아야 된다.
신장은 건조한 것을 싫어하므로 회도 건조한 것을 싫어하므로 급히 매운맛을 먹어서 윤택하게 하니 주리를 열어 지금 피부 땀구멍을 열어서 진액을 돌게 함으로써 기운을 통하게 하는 원리다. 신장은 단단한 것을 좋아하므로 급히 쓴 것을 먹어서 뭉치게 하고 짠맛으로 사해주고 불 앞에 가지 말고 옷을 덥게 입거나 따뜻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고장병과 오미 다 맛을 가지고 치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 기백이 많은 내용 중에서 양은 음식의 기운이고 음은 음식의 맛이니 음식의 맛은 형체로 가고 형체는 음식의 기운으로 가며 음식의 기운은 전기로 가고 전기는 운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잘 운행을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계절에 참 순응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72일 동안은 신맛을 덜 먹고 단맛을 더 먹고 비장의 기운을 길러야 된다. 여름철엔 72일 동안 쓴맛을 덜 먹고 매운맛을 더 먹어 비장의 기운을 길러야 된다. 가을철 72일 동안은 매운맛을 덜 먹고 신맛을 더 먹어서 간장의 기운을 길러야 된다. 겨울철 72일 동안은 짠맛을 덜 먹고 쓴맛을 더 먹어서 심장의 기운을 길러야 된다. 매 절기의 마지막 18일씩은 단맛을 덜 먹고 짠맛을 더 먹어서 신장의 기운을 길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이 그 한량 온열과 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쭉 보게 되면 매운맛 나는 것은 바로 이런 발산작용이 있다. 그리고 기를 잘 돌게 하고 피를 잘 돌게 해서 표증과 기체증 그리고 혈어증에 사용을 하고 고추, 고수, 무, 양파, 겨자, 부추 이런 것들이 바로 매운맛을 나면서 발산하고 기를 돌게 하고 혈을 돌게 한다. 단맛 나는 것이 이제 보익작용, 그 다음에 그 화중작용, 완급작용을 해서 허증과 위의 부조화의 현상, 그 다음에 그 아주 급하게 일어나는 통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산약, 대추, 쌀, 닭고기, 시금치, 곡물류, 이 채소류, 과일, 곡류 이렇게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맛 나는 것은 수렴하고 고삽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떫은맛 나는 것은 이 신맛과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쓴맛 나는 것은 통설작용과 청설작용, 강설과 조습작용이 해당되고, 짠맛 나는 것은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뭉친 것을 풀어주는 작업, 그래서 사작용들을 하게 되죠. 담백한 맛은 그 섭을 잘 흐르게 하고 이제 그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매운맛이라든지 단맛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맛, 떫은맛, 그다음에 쓴맛, 짠맛, 담백한 맛들이 각각의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약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맛 자체가 그냥 맛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맛 자체가 그냥 맛이 아니라 맛이 곧 효능이다라고 하는 그 위치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매운맛은 발산하고 기를 돌게 하고 혀를 돌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효능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운맛을 먹을 때는 발산되겠군, 그리고 기가 돌겠군, 혈이 잘 돌겠군, 이런 효능들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추나 고수나 무나 양파, 겨자, 부추, 마늘, 후추, 육개, 진피, 불수, 해양, 해백, 이 샐러리 같은 것들은 바로 기를 잘 돌게 하고 혈이 잘 돌게 하는 발산하는 작용을 갖고 있겠다. 왜? 매운맛이 있으니까. 이 매운맛의 효능이 바로 이러한 작용을 한다.
단맛은 보익작용과 화중작용, 완급작용이고 신맛은 수렴과 고삽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효능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떫은 맛도 이 신맛과 같이 수렴작용과 고삽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쓴맛을 먹게 되면 이렇게 뭐 설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차가운 것이 아니 뜨거운 것이 이제 풀어지기도 하고 위에 맺혀 있었던 것이 밑으로 가라앉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습이 마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쓴맛이 가지고 있는 효능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딱한 배추를 절일 때 소금에 절이잖아요. 그럼 소금에 절여 놓게 되어지면 그 딱딱한 배추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짠맛 나는 것이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뭉쳐있는 것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담백한 음식 같은 경우는 습을 잘 빨아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변을 잘 못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소변불이나 수종 같은 이런 증상이 있다 하게 되면 이 담백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어질 때 그 담백한 맛의 효능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은 그리고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약선 재료는 우리가 부위별로 그 효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맛으로서의 효능을 파악하는 부분도 아주 그 개괄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게 좀 이제 좀 힘들다 생각되어지게 되면 부위별로 효능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줄기, 가지, 덩풀, 껍질, 가시 같은 경우는 주로 간과 담낭에 상응하며 그 효능이 연관되어 있다. 높은 곳에 있는 마지막 잎까지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지상부의 기운을 지압으로 전달하는 수액대사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줄기, 가지, 덩굴 이런 부분이 하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 몸에서 이러한 그 수액대사 작용이 만약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걸 잘하는 줄기, 가지, 덩굴, 껍질, 가시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부족한 기운을 식물에서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줄기, 가지, 덩풀, 껍질, 가시는 곧 간과 담낭의 상응 부위의 효능을 빌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껍질은 내부의 물질이 밖으로 유출되거나 외부에 침입하는 것들을 이제 방어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식물의 껍질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주로 이제 보간신 간근고라는 그래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면서 근고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를 이 식물의 껍질들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가시가 있는 이런 식재료들 같은 경우는 강한 자극으로 막힌 것을 소통시키는 효능도 있고 가시가 없는 식재료보다 가시가 있는 식재료가 뭔가를 더 뚫고 가는 이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방어하는 능력이 더 강해 보이고 그래서 이런 가시가 하는 역할들이 주로 이제 간 쪽에 관련되어지는 면역과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액의 효능들 같은 경우는 식물의 수액에는 사람의 혈액처럼 다양한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골격을 만드는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있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뼈를 이롭게 하는 물이다. 골리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래되어 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액 같은 부분은 그의 형태적인 부분을 봤을 때 뼈를 더 이롭게 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고로쇠 수액이라든지 사장나무 수액이라든지 다래나무 수액이라든지 뭐 소나무 담쟁이 수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사람의 혈액처럼 그 혈액을 보충하는 부분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뼈를 더 튼튼하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잎과 새싹의 효능입니다. 잎과 새싹은 우리 몸의 심장과 소장에 서로 상응하고 있고, 식물의 잎에서는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체의 폐의 피부의 호흡작용과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폐호흡과 순환, 체순환 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이제 보게 되어질 때, 그때 폐는 이제 호흡과 관련되어지고 심장은 이제 순환과 관련이 되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파리와 새싹은 과연 폐 쪽이 더 관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심장 쪽이 더 관련이 되어 있느냐, 이제 봤을 때 식물과 동물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게 되어지면 새싹이나 이파리는 그 인체로서는 심장과 더 관련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혈액순환을 하게 되어지게 될 때 폐순환과 체순환을 이제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순환을 이야기하게 되면 단순하게 혈액순환을 이야기하게 되면 단순하게 심장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폐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폐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의 교환이 있고, 또 심장을 통해서는 영양분들의 교환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혈액순환은 폐하고 심장을 같이 보게 되고, 폐와 심장을 같이 보게 되면 반드시 이 이파리와 새싹의 효능이 같이 어울려지게 된다. 이걸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꽃의 효능은 이제 주로 우리 몸에는 위장과 비장에 상응한다. 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와 씨앗은 폐장과 대장에 관련됩니다. 특별히 이제 커다란 열매들 같은 경우는 폐하고 연관이 더 훨씬 많이 되고, 대장 쪽은 또 작은 열매들이 더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를 열매들의 과육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 과육은 폐를 촉촉히 적셔주는 작용을 합니다. 폐는 습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습하지 않고 건조하게 되면 이제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는 항상 촉촉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촉촉한 것을 원하는 진액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일 종류, 그리고 과일의 과육들이 바로 폐를 촉촉히 적셔주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하얀 색깔은 이제 더더군다나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뿌리는 우리 몸의 신장과 방광과 상응하고 그 효능과도 연관관계가 있다. 종류로는 무, 당근, 마늘, 땅콩, 무배추, 차량 이쪽에 뿌리의 부분이 있는데, 뿌리는 바로 신장과 방광. 특별히 이 뿌리로서 생식 번성을 하는 것들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신장과 방광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보게 되어지면요, 바로 약선이 재료를 부위별로 나눴을 때 목화토금수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 중에 부위별로 나눠지면서 장기별로 나눠질 것이 됩니다. 장기별로 나눠진 부분들은 다시 평성 식재료와 한량성 식재료, 온열성 식재료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간담에 문제가 발생해요. 간담을 건강하게 하게 하기 위한 상황이라 한다면 단순히 건강 증진하고 질병 예방을 한다면 이 평성 식재료들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이 간담을 좀 치료해야 되겠다, 간담을 더 해야 되다 한다면 한량성 식재료를 쓰시는 게 좋겠고, 몸이 차가우면서 간담을 좀 좋게 하고 싶다 하면 온열성 식재료를 쓰게 되면서 줄기가지인 이 재료를 쓰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줄기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지 잎까지 있는 부분은 이제 심장까지도 같이 이제 포함시켜질 수가 있을 것이고, 이파리만 있는 부분은 심장만 더 관련되어지죠. 그다음에 폐 쪽은 바로 열매와 가육이 여기에 해당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요즘 이제 폐 쪽의 문제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생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호흡기 질환 쪽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며 건강을 하겠다 한다면 이 평성 식재료를 통해서 폐대를 윤택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열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고 열성 폐렴이니 이런 쪽 관련돼서 폐에 열이 있는 경우라든지, 몸이 뜨거운 사람이 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한량성 식재료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몸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폐를 좋게 하고 싶다 한다면 이 온열성 식재료인 이 재료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낫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약선 식재료의 규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매운맛은 폐로 들어간다 있어요. 그리고 쓴맛은 심장으로 들어간다. 단맛은 비장으로 들어가고, 신맛은 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짠맛은 바로 신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귀경에는 이 맛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익강장과 식물의 귀경입니다. 보익강장. 그래서 몸을 이롭게 하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의 식물 귀경은 바로 이렇게 아래와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폐가 허약한 노인들이나 만성 폐질환인 경우에는 백합, 산약, 제비집, 은이, 은행, 돼지 폐가 좋고, 심하면 동충하, 초, 합계 등으로 귀경이 폐로 들어가는 양폐, 보폐, 윤폐하는 식품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용화육과 대추, 밤, 감실, 연자 등은 귀경이 폐가 아니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장이 허약하여 허리가 아픈 사람은 밤, 호두, 깨, 산약, 상심자, 돼지신장, 부기자, 두충을 사용하지만 백합이나 용환육이나 대추나 은이, 인삼이나 사용하지 않는다. 심계나 불면증인 돼지임자 이렇게 이해하고, 비장의 허약한 경우에는 산약, 편두, 간열 부족의 이런 부분은 상심자, 부기자, 여지, 금장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약선제의 귀경의 편에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료 서적들 속에서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거고, 앞에 표현한 부분은 제가 전반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식재료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텐데, 결국에는 어려운 점이 있게 되어지면 이제 다시 이러한 재료의 성질의 형태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더 기본적이고 더 원리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귀경으로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다소 임상의 실험들을 통해 상대적인 그 결과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그 규정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식물의 장기별 규경 같은 경우도 간장으로 들어가는 것들,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들, 비장으로, 폐장으로 들어가는 것들,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것들 많아요. 신장, 위장, 방광, 대장, 소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지만 이 또한 상대적인 거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식재료는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승강부침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승강부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예. 그 승강부침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뜨고 가라앉고, 오르고 내리고 뜨고 가라앉고 하는 이 승강부침이 바로 식재료의 성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식재료의 사기와 오미와
그리고 귀경, 사기와 오미와 귀경과 이 승강부침의 특성들을 아는 것은 인체의 작용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취향성을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르면서 뜨는 식물은 온열성이나 맛이 맵고 단 것들이 오르고 뜨고, 그 다음에 가라앉고 내리는 식물들은 맛이 떫거나 쓴 것들이 주로 그렇다. 그래서 그 침강 식물은 행인과 연자, 동과가 승부는 생강과 양파, 후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운이 너무 가라앉고 그 침체되어 있는 경우라 한다면 이렇게 생강과 양파나 부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끌어올리고, 너무 둥둥 떠 있는 경우라 한다면 행인이나 연자나 동과 같은 걸 사용해서 기운을 이렇게 내리어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승강부침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시진은 신맛과 짠맛은 올라가지 않고 매운맛과 단맛은 내려가지 않는다. 찬 것은 뜨지 않고 따뜻한 것은 가라앉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봤을 때,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오르는 성질은 신맛과 짠맛을 사용을 하고,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운을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란다면 매운맛과 단맛을 사용을 하고, 또 찬맛이 뜨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운을 내리려고 하게 된다면 찬 것을 쓰고, 기운을 올리려고 하게 되면 따뜻한 것을 쓰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인체의 생리적인 활동으로 이제 비견해서 이 증상에 적용을 한다 한다면, 위를 향하는 그런 증상, 구토나 기침, 천식, 트름 같은 경우가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리는 약제를 써야 되고, 아래로 향하는 증상, 설사나 하열, 탈장, 위화수, 위장하수 같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위로 올리는 식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즉, 승부의 식물을 쓰고, 위로 향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리는 침강의 식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밖으로 향하는 경우를 한다면 발열과 자한이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향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수렴하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될 거고, 안으로 향하려고 하는 것은 안으로 향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발산하는 재료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승강부침과 서로 관련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약선의 색깔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식재료들이 이제 색깔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깔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모든 생물은 자연계의 영양분을 섭취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발육과 성장하며 후대를 번식하면서 각자의 독특한 색채를 지니는데, 이것은 인체의 경락에 흐르는 기운과 같은 것으로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운의 특성이다.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의 특성. 색깔은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특성들은 꽃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또다시 열매로 이어지게 되고, 열매는 또다시 씨앗으로 연결되죠. 가장 초창기로는 새싹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색깔이 드러나는 부분은 꽃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꽃, 열매, 씨앗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 꽃을 피우는 살구의 씨앗은 행인이라고 하고, 기침과 천식이나 기침이 치료한다. 흰색이 폐로 들어가므로 폐질환을 치료하는 것이죠. 무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으며, 녹색이 많은 무는 소화를 돕는다. 그리고 또 흰색이 많은 무는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색깔이 바로 그 생물이 갖고 있는 기운의 특성. 한번 그 색깔,
그 재료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형태의 효능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붉은색 꽃을 피우는 복숭아의 씨앗은 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붉은색을 갖고 있는 도인은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심장으로 들어가고 심장은 혈액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색깔로 이제 접어들게 되어지면 좀 보셔야 될 게 적색은 혈액의 세교로 화에 속하며 열을 상징하고 주로 순환기 계통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홍색 식품은 오행상 화에 속하고 혈맥을 주관한다. 귀경은 심장으로 들어가며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양심, 익심 작용한다. 심장을 기르고 심장을 이롭게 하는 작용과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 여기에서 심장과 관련된 적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식물체의 부위는 그러면 어디라고 했어요? 바로 제가 이제 보았을 때는 이제 이파리 부분이 바로 또 이와 같은 입의 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그래서 적색 그 홍색 식품들은 뭐 토마토, 딸기, 수박, 사과, 당근, 산사, 대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리고 백색 식품은 오행상으로 폐에 속하며 폐에는 기를 주관하고 수액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다. 따라서 흰색 식품은 기운을 상징함으로 기의 흐름을 정상적이지 못한 질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배, 무, 양파, 도라지, 더덕, 백합 같은 이러한 부분인데 폐에 해당되어지면서 수액이 많은 부분에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열매 과육이 이제 또 다른 식재료의 부위별로는 이제 열매 과육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황색은 이제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한다면 이제 식물의 부위는 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록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청록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줄기, 가지, 이파리, 줄기, 가지, 그 다음에 덩쿨, 그 가시라든지 새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청록색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 미나리, 쑥과 샐러리, 유채, 시금치, 녹두, 완두콩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주로 이런 것이 간으로 들어가서 간의 수술 기능을 활발하게 하며 기운을 정상적으로 소통하는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검은색의 계통입니다. 검은색 계통은 갈색이나 자주색을 포함을 하죠. 진한 색깔을 포함하는데 고단백 저지방식에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면서 광물질과 섬유질이 많아서 미네랄 성분이 아주 풍부한 오행상으로 신장에 들어가고 물에 속하며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검정콩, 검은쌀, 검정깨, 오골계, 오디오 같은 이런 이 부분은 신장을 담당하게 되지고 이 식물의 부위로서는 이제 씨앗이나 뿌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식물의 부위별로 보는 부분이 저는 이제 더 선호하죠. 색깔로 보는 부분은 다소 이제 불정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또 그 약재들 같은 경우는 포제를 맞춘 것들이다 보니까 색깔이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물을 정확히 볼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단점들이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식재료를 이렇게 약선 재료를 사용하는 부분에는 이제 음식을 통해서 무엇보다
건강을 증진하면서 예방작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로 쓸 수 있는 부분, 다시 반복하는 부분이지만은 그냥 평하게 보하는 그런 평보와 그 다음에 맑게 보하는 청보, 그 다음에 따뜻하게 보하는 이제 온보, 그 다음에 그 준하게 높은 형태로서 보하는 이제 그 강력하게 보하는 형태로서 사용을 하는데, 이 네 가지 형태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문헌상에서 이 복원 작용을 하는 식물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많이들이 보고 계시는데, 총명하게 하는, 길을 맑게 하는 특이하는 뭐 연자, 산약, 올방개, 갓, 뭐 포채들, 그리고 냉이꿀이 있겠고요. 눈을 맑게 하는 돼지간, 닭간, 오리간, 뭐 간투성이죠. 소간, 양간, 참새알, 야생오리, 모래무지, 청어, 전복, 소라, 조개, 가시소라, 그다음에 바지락, 산약, 구기자, 포채, 차잎, 국화, 당근, 검정콩도 이 눈을 밝게 하는 작용을 하고, 머리를 나게 하는 참깨, 부추씨, 윤발작용을 하는 윤택하게 하는 전복이라든지, 머리를 검게 하는 흑계, 호도, 밀, 하수오, 여정자, 뭐 검은콩, 검정살이 있고, 그다음에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피부 미용에 좋은 구기자, 영두, 뭐 흑계, 찬약, 이를 좋게 하는 화초, 그다음에 포채, 양상추가 있고, 다이어트에 마름열매, 대추, 비자, 용환육, 하엽, 귀리, 청수수, 산자, 우롱차, 뭐 살을 빼내게 하는, 그다음에 보리쌀, 산조인, 포도, 연근, 산약, 흑계, 소고기, 그다음에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신을 이롭게 하는, 정신을 편안하게 하는, 그다음에 기운을 증강시켜주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그다음에 식욕 증강을 시키는, 신장의 양기를 튼튼하게 하는, 그다음에 종자를 잃게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온 작용 식물들이 문헌상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좀 후다닥한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었지만, 오늘 한 내용을 앞으로 계속 많이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강론편에 들어가게 되면 전반적인 부분으로 한식 재료들의 맛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다시 이제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수업 시간, 첫 시간인데 긴 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